주식시장이 폭락을 거치고 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바닥일까요? 하지만 바닥은 뉴스가 아니라 시장 내부의 변화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오늘은 제가 하락장 이후 반등 신호를 감지할 때 꼭 체크하는 세 가지 시그널을 데이터와 실전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2025년 4월 7일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각국의 보복 움직임들이 격화됨에 따라 물가는 상승을 하고 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는 우려로 인해서 증시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하락 중입니다. 실제로 코스피 같은 경우가 2025년 4월 7일을 기준으로 5.57%가량 전일 대비 하락하면서 최근에 전저점까지 깨트렸고, 이렇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도 전저점을 지켜주겠지라는 심리가 강한데, 이러한 전저점 심리가 깨져버리면 앞으로 더 떨어질 거야, 큰일 났다, 급락장에 올 거야 라는 공포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시간을 두시고 저녁에 한번 코스피의 역사적인 흐름들을 쭉 한번 마우스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이 정확하게 전저점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는 없고, 일반적으로는 전저점이 깨지고 나서 더 떨어질 것 같은 구간에서 반등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는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차트에서 전저점을 지지받는 자리를 찾아내자, 이런 개념보다는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할 때 어떠한 트리거를 보여주는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첫 번째는 바로 거래량과 가격의 디커플링 현상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 급락하고 나서 특정 구간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횡보를 하거나 미세한 반등을 보일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의 특징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건전한 조정이야 라고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 거래량도 감소하면서 하락이 길게 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그리고 역시 거래대금에서도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한마디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얼어붙기 때문에 관망 또는 매매 참여자들이 많지 않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전보다는 계속 감소 중인데, 특히 코스피 기준으로 20거래일 평균 거래대금이 7조 원 이하로 줄어들면 그때는 시장의 공포감이 좀 극에 달아 있어서 투자자들이 매수 매도에 공격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럴 때 20거래일 평균 거래대금이 7조 원 이하로 줄어들었을 때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더 이상 던질 사람이 없다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손바뀜이 끝났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간을 통해서 우리는 시장에 매도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시장이 하락할 때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일정 부분 감소하고 나서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는 구간을 통해서 시장이 저점에 거의 임박했다라고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시장의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바닥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좀 트리거다라고 볼 수가 있으며, 또 지금 화면상으로도 잘 보시면 거래대금이 감소를 하고 거래량도 역시 감소를 하다가 희한하게도 저점에서 주가가 반등 시도를 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주가가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게 건전한 조정이 아니라
하락이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바닥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게 되면 오히려 그게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바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그널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 차트들을 좀 돌려다 보면 2020년 3월에도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코스닥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하락을 했지만 바닥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집니다. 이때 투자자들은 야, 이거 매도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라고 공포감이 극에 달하지만,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증시는 반등을 했다라는 점을 통해서 거래량과 가격의 디커플링을 통해서 바닥에 얼추 왔다라는 시그널들을 포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시장의 바닥을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하나하나 추가가 되어야지만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바로 두 번째는 선행지표들입니다. 바로 선행지표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빅스 지수라는 겁니다. 자, 이 빅스 지수 아마 평소에도 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요. 이 빅스 지수의 정확한 의미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산출하고 있는 변동성 지수입니다. 그래서 30일 동안에 시장 참여자들이 S&P 옵션의 변동성을 수치화해서 이 내재 변동성을 산출한 것이 빅스 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 동안의 변동성에 대해서 얼마큼 기대가 높아졌는지 아니면 투자 심리가 무너졌는지를 의미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빅스 지수의 1990년부터 현재까지 추이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빅스의 가격이 10%에서 평균적으로는 30%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특별하게 증시가 변동성을 보일 때는 평균적으로는 40% 가량까지는 빅스 지수가 상승을 한 이후에나 증시가 저점을 잡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10%의 언저리에 왔을 때는 증시가 단기 고점을 찍고 하락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역발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빅스 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10%가 시장의 고점, 그리고 40%가 시장의 저점을 좀 잡아낼 수 있는 시그널로 활용이 가능하며, 2008년 그리고 2020년처럼 평균 예외적인 환경도 가끔은 발생을 하긴 합니다. 그야말로 급작스러운 변동성이 가파르게 나타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때는 이제 60%, 50%까지도 갔던 적은 있으나, 요거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며 평균적으로는 40% 가량 정도에서 하락 전환을 할 때 증시의 바닥을 잡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빅스가 40% 가량 정도를 돌파하고 3일 이상 유지가 되다가 하락 반전하면 그 구간이 시장의 중장기 반등의 전환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2008년과 2020년도 마찬가지지만 2011년도와 1998년 그리고 2002년 그리고 2022년에도 마찬가지며, 바로 25년 4월 현재 빅스 지수는 45%에서 5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추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증시는 과매도에 들어와 있고 상당히 변동성이 극에 달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이후에는 증시가 바닥을 잡을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또 빅스 지수 하나만으로도 증시를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앞서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이 하나 다 확인을 해보면서 신뢰도를 높여야 됩니다. 시장의 하락을 무작정 저점을 예측하고 섣부르게 잡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것은 CDS 프리미엄이라는 지표입니다. 자, 이 CDS 프리미엄이라는 지표는 C, 크레딧이라는 뜻이고요. D, 디폴트라는 뜻이며 S는 수압의 S입니다. 바로 신용 디폴트 수압이라는 표현인데 대출이나 채권 투자에도 부도, 파산, 지급 불이행 등 신용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위험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신용 디폴트 수압은 이러한 손실을 다른 투자자가 대신 보상해주는 파생 상품을 일컫습니다. 한마디로 신용사건이 발생했을 때 원금 상환을 보장받게 해주는데 이러한 신용 위험이 커지느냐 아니면 신용 위험이 작아지느냐를 수치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면 기관이나 국가의 신용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으며 CDS 프리미엄이 낮아지면 그만큼 신용이 안전해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역시 증시의 바닥을 예측해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위험도를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파악할 수가 있는데 현재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45% 정도 됩니다. 하지만 2022년 연말가량쯤에 CDS 프리미엄이 75%까지 올라갔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한국의 국가 신용 위험도의 수준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전에 2022년 연말만큼의 하락 위험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CDS 프리미엄이 고점을 찍고 이렇게 꺾이는 순간 예를 들어 이런 구간들처럼 꺾이게 되면 증시는 바닥을 잡고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또 한 가지 추가를 해서 살펴보게 되면 바로 Fear and Greed 지표라는 것도 하나 있는데요. Fear and Greed 지표라고 하면은 자, 이름 그대로입니다. 공포 심리 지수입니다. 자, 이 공포 심리 지수 바로 CNN에서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것을 투자자들의 감정을 측정해서 시장 심리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2025년 4월 7일을 기준점으로 현재 Fear and Greed의 지표는 4에 직면되어 있습니다. 0에 가까울수록 공포 심리가 극단적이다라고 보면 되고 100에 가까울수록 한마디로 탐욕 지수가 극단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4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봤을 때 코로나 팬데믹 때도 이 정도 수준에 왔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Fear and Greed 지표가 2까지 떨어졌다라는 점에서 그때가 가장 공포 심리가 컸습니다. 실제로 그때 생각해보면 지금의 하락보다도 훨씬 더 가파르게 하락했고 매일매일 20% 이상씩 종목들의 하락률들이 발생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공포감의 극단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현재 2025년 4월에 7일 현재 주식시장은 그때만큼 하락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포 심리는 4, 한마디로 극단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식시장의 하락보다는 오히려 투자자들이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떡하지라는 공포 심리가 매우 크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 지금 증시의 하락이 앞으로 반등할 수 있을까라는 공포감이 지금 많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표현하면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때도 Fear and Greed 지표가 2에서 시장은 저점을 잡고 결국 반등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4에 위치해 되어 있는 만큼 이것보다 더 공포감이 극에 달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지금 공포감의 최고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시장이 저점을 좀 잡아가면서 반등 시도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지표가 현재 바닥이야, 이제는 반등할 거야 라고 확실하게 시그널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어떠한 지표도 이게 바로 시장의 반등을 나오게 만들 거야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하나 더해서 보다 보면 신뢰도가 높고, 이를 통해서 그래, 지금 구간에서 내가 손절을 해야지, 지금 투매를 해야지 라는 개념보다는 요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는 시장이 좀 극에 달아있구나, 지금 시장 하락이 무섭긴 하지만 이제는 좀 바닥을 잡을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 구간에서 나는 좀 버티다가 증시가 반등할 때를 통해서 종목 대응을 하고 추가 매수를 하든 신규 매수를 하든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든 그렇게 활용해야지 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결국 시장의 반등은 바닥에서는 종목이 먼저 움직입니다. 어떤 종목이냐? 하락을 주도했던 핵심 대형주나 주도주가 기술적 반등을 할 때 시장 전체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낙폭이 컸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했던 종목들이 바닥에서 플러스로 5%에서 10%가량 반등이 나올 때, 또는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5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거나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이 나올 때 보통 시장은 저점에 대해서 형성을 하고 손바뀜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시장 대표주라고 하면 어쨌든 한국의 코스피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게 되면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때도 가장 먼저 반등을 했었고요. 2022년 하락장 이후에도 가장 먼저 반등을 하면서 증시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2025년 4월에 현재도 마찬가지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작년 7월 고점 대비 하락이 컸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온다라면 그때부터가 증시의 의미 있는 바닥이 될 수 있으며, 삼성전자의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봉이 나타나면 특히 증시에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3월에도 고점 대비 35%가량 하락 후에 18%가량의 반등이 나왔고 시장 전체가 따라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결국 증시의 반등을 이런 부분들에서 찾아내면서 그때부터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이 수급이 순매수로 전환되고 강한 상승 전환을 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가 바로 증시의 상승 신호탄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종목 대응을 하고 종목을 사거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2020년에도 정말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 하락장 끝났겠지, 이쯤 되면 반등하겠지, 이쯤 되면 매수하면 되지 않나? 하고 매수하다가 시장은 막 더 떨어지니까 뒤늦게 에이 망했다, 지금이라도 던져야 되나? 하고 손절 매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증시가 반등을 했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을 우리가 반등할 거라고 예측하고 미리 선점하지 마시고, 자,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시그널들이 종합적으로 나오고 확신을 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 대응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실패의 이유는 예측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무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언가가 아닙니다. 예측이 아니라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증시가 하락할 때 반등할 것 같아 예측해서는 안 되며, 시장이 하락이 어느 정도 종결되고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트리거들, 거래량이 나왔다라든지 빅스 지수가 꺾였다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다. 자, 그때가 바로 바닥 탈출 시점이다라고 해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증시의 바닥을 잡아내고 그때부터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정리를 해보면
거래량 없이 가격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이 바닥을 잡으려는 구간이다. 거기에 추가로 빅스 지수가 상승하다가 꺾여서 떨어지거나 CDS 프리미엄이 하락을 한다라든지 또는 공포 피어 앤 그리드 지표가 극단적으로 하락했다가 반등할 때라든지 그리고 주도주들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그때가 바로 바닥 탈출의 시그널이 된다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간을 이용해서 종목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은 나중에 보면 분명한데 실시간에서는 모릅니다. 바닥은 뉴스보다 수급과 지표에서 먼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시장을 보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편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바닥에서 수익 내는 종목을 찾아내는 법도 영상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시장을 읽어봅시다.